예, 이어서 타이완 38년간 백색 공포 정치 그 시기에 타이완 국민들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희생들을 당했는가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 엄청 많겠죠. 근데 거기서 한 사건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. 이 사건도 참 생각하면 열받기도 하고 어이없다 라는 생각이 들어요. 자, 무슨 사건이냐? 1954년 타이완시 의원의 전보 지점 사건이라고 합니다. 근데 이 사건을 간단하게 우디세이 사건이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우디세이라는 어떤 그 우체국 직원이에요. 그 직원이 간첩이라는 제명으로 어떤 한 사람에게 밀고도 당해서 보안사령부에 잡혀갑니다. 그러면은 그 당시만 해도 한국도 마찬가지고 여러 그 동양이 마찬가지겠지만 고문을 가했겠죠. 그래서 엄청난 고문을 가하니까 자기가 안 했던 죄까지 자백할 수밖에 없는 상황까지 일어나게 됩니다. 그러니까 우리세이가 너무나 고문이 심하고 모지니까 더 이상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래서 간첩도 아닌 사람들, 자기도 간첩은 아니지만 같이 간첩을 했던 놈들을 부리라고 자꾸 강요를 하니까 어쩔 수 없죠. 자기 같은 직원들을 얘기를 합니다. 거기에 두 명의 여성을 이야기하고자 하는데요. 한 명은 띵냐오 타오고 한 명은 스세이 한이에요. 이 두 명의 여성이 간첩 혐의로 체포를 당하고 맙니다. 모르겠어요. 그녀들한테도 고문을 좀 했겠죠. 근데 그 이야기는 안 나오고, 아무튼 우디세이라는 이 남성이 억울하게 간첩으로 누명을 쓰기까지 했는데 또 보안사령부에 잡혀가서 고문까지 당했어요. 하지만 자기가 지키고 싶었던 그들이었지만 본인도 지금 죽게 생겼고 너무 힘든데 견딜 수 있겠습니까? 못 견디죠. 그래서 자기와도 관련이 있지만 간첩 활동을 하지도 않았던 이들을 대기 시작을 합니다. 그 한 14명 정도가 체포가 됐다고 합니다. 그 당시에. 근데 여기서는 두 명의 여성을 소개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. 찡나오 타오와 스세이화는 그러니까 중고등학교 동창이었고 졸업한 후에 또 같은 직장을 다니게 됩니다. 그녀들도 역시 그 우체국 직원이었어요.
근데 이것도 좀 웃겨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아마 한 1년 전이거나 뭐 몇 개월 전 얘기겠죠. 찡야오 타오와 스세이 환이 너무나 친한 친구 사이였기 때문에 둘이 엄청 이렇게 붙어 다녔대요. 근데 그 스세이 환이 그 사진도 제가 보여드리겠는데 생각보다 미인이에요. 그 여성이. 근데 그 여성에게 한 남자가 이렇게 계속 쫓아다닙니다. 자기가 사랑한다, 뭐 좋아한다, 결혼해달라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스토커처럼 이렇게 쫓아다니던 남자가 있었대요. 근데 그 남자가 좀 질이 안 좋은 사람이었다고 합니다. 그래서 그 띵야오 타오가 보고 이 남자는 아니다. 아무래도 너랑 사귀면 네가 조금 안 좋을 것 같아. 위험할 것 같다. 그러면서 거리를 좀 둬라. 그러니까 떨어졌으면 좀 좋겠다. 뭐 이렇게 얘기를 했겠죠. 그래서 스세이환도 그래, 네가 그런 얘기를 하면은 네 말이 맞겠지. 그리고 내가 봐서도 벌려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친구 말대로 이제 거리를 두려고 하는 거죠. 그러니까 이제 네 남자가 화가 난 거예요. 그러니까 찡야오 타워한테 앙심을 품은 겁니다. 이 기집애가 나를 나쁘게 얘기해서 스세요한이 나를 멀리하네. 이거 안 되겠네. 이래가지고 간첩이라는 그런 말도 안 되는 밀고 편지를 보안사령부에다가 보내려고 한 겁니다. 근데 그 우체국에서 다행히 오디세이가 그걸 보게 된 거예요. 근데 그 안에 내용을 어떻게 봤는지 모르겠지만 보게 됩니다. 그래서 말도 안 되고 그러니까 이 편지를 자기가 몰래 찍고 불에 태워버렸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제 그 일은 이제 무마가 됐죠. 아무렇지 않게 끝났어요. 그러다가 몇 달 지나서 이 우디세이가 어느 누군가에게 간첩이라고는 밀고를 당해서 체포가 돼요. 그래서 보안사령부에서 또 고문을 당합니다. 그래서 거기서 그 이야기를 해요. 그걸 이제 자백을 합니다. 그래서 그 두 여성이 연루가 돼서 체포가 돼요. 그리고 그 외에 14명이 또 체포가 됩니다. 그래서 이 두 여성 다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받아요. 참 조금 황당하고 어이가 없죠. 그래서 이제 1956년 7월 24일 날 이 두 여성은 같은 날 처형을 당했다고 합니다. 근데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같이 처형이 됐는지는 모르겠어요. 근데 그냥 같은 날 처형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. 근데 이 띵야오 타오에게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. 그러니까 이제 체포될 당시에 임신 중이었대요. 그리고 나서 그러니까 1954년인가 그쯤에 이제 체포가 돼서
얼마 안 돼서 딸을 낳아요. 그래서 이제 딸이 감옥 안에서 또 엄마랑 같이 사는 거죠. 근데 그 당시에 띵야오따오랑 같은 여자들이 많았대요. 그래서 애들이 많았다고 합니다. 감옥 안에서. 그래서 2년 동안 감옥 안에서 이제 같이 딸이랑 있었죠. 그러니까 그 띵야오 타오가 감옥 안에서 그 봉제 공장에서 일을 하고 있었대요. 그리고 딸도 그 옆에서 그냥 놀고 있는데 어느 날, 그러니까 처형되는 그날이었죠. 간수 한 명이 와서 여간수가 이제 특별 접견이 있으니 나가자 이러고 이제 데리고 나간 거예요. 근데 이 딸 아이가 눈치를 챘습니다. 엄마 오늘 죽는 날인가 보다. 그래서 엄마를 붙잡고 막 울면서 우리 엄마 나쁜 사람 아니에요. 살려주세요. 뭐 이러면서 애원 복고를 했다고 합니다. 하지만 여간수들은 그 두 모녀를 떼어내고 이 띵야오 타오는 처형 장소에 끌려가서 총살당하고 그 딸은 모르겠어요. 어떻게 됐는지. 근데 아무튼 그런 일이 있었다. 그런데 이 감옥 안에서 그 찡야오 타오와 스세이화는 아는 같은 직장 동료였고 연루가 돼서 같이 체포된 한 남성이 있었다고 해요. 근데 그 남성이 제 생각으로는 찡야오 타오의 남편이 아니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남자는 그래도 사형은 면에서 무기징역이었다고 합니다. 근데 그 찡야오 타오가 그에게 편지와 한오쿰의 그 머리카락을 건네줬대요. 어떤 수단으로 건네줬는지 모르지만. 그래서 이 남성이 1975년 장개석이 사망하게 됩니다. 그때 이제 특별 사면을 실시하는데 그때 이제 이 남성도 석방이 됩니다. 이 남자의 이름이 고천준이라고 하는데 이 고천준이 그 자기 그러니까 찡야오 타오의 그 한홍콩 머리카락을 간직하고 있다가 그녀의 그 중고등학교에 가서 어떤 한 나무 밑에다가 묻었대요. 그리고 묻었는데 저기 건너편에 장개석 동상이 수십 년 지나서 거기에 딱 그러니까 세워졌다는 거예요. 그러니까 참, 수십 년 후가 아니라 수년 후. 예. 그러니까 참, 저가의 그렇잖아요? 그래서 조금, 이것도 좀 기분이 묘하더라고요. 어땠을까? 찡야오 타오는 어떤 마음이었을까? 그리고 이 고전춘이라는 이 남자도 어떤 마음이었을까? 근데 그 다행인지는 모르지만 2017년 2월 10일 이 여자 중고등학교에서 그 교모 회의를 했대요. 그러면서 무조건적으로 장개석 동상을 철거하다고 이제 결론을 내고 11일 날, 그 다음 달 11일 날 철거했다고 합니다. 근데 그게 이렇게 부신 게 아니고 어느 문화원으로 이동을, 그러니까 옮겼다고 합니다.
그러니까 없어진 건 아니죠. 예, 아무튼 이런 사건도 있었다. 소개해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.